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5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수가 이렇게 며칠 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버나잇한 종목 없이 어제는 아예 한 종목도 없었고 그 전에도 한두 종목만 예전에 매매했을 때 대여섯 종목, 10종목씩 이렇게 바스켓 매매한 것과 달리 소수 종목 또는 아예 들고 가지 않는 오늘도 들고 온 종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근거로 말씀드렸었던 것은 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었죠. 우리 코스피 차트, 지금 보시는 이 코스피 차트도 전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렇죠? 이런 모습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단기 저점 인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지만은 역시 제가 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린 이 외국인의 매도, 순매도량 벌써 4일 전부터 7천억, 8천억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매도 금액이 3,900억, 4천억 정도로 좀 줄었다는 모습. 다만 그 물량을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들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점을 잘 잡아서 지수가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온다고 할 때 이런 데서 매수했던 물량들 다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미 지수 하락과 함께 매수했던 이 수량과 종목들 다 대부분 손실 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도 같이 오를 때 과연 수익권까지 계속 기다릴 수가 있을까? 지수가 한 번에 이렇게 오르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 달리 지수가 오르더라도 또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하루 종가까지 이렇게 크게 올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가까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종가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과연 손실 중이신 분들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고 여기서 버틸 수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왜 이런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지금 방송에서 오늘 주제가 우리 선생님들 주가지수와 주가지수를 분석하고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관심 종목을 선정하고 그렇게 분석을 할 시 예측과 대응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주식 관련 책들 또 많은 방송에서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하는 것은 과연 대응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예측의 영역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측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만큼 하락했으니까 저점이겠지. 또 이만큼 갭 하락했으니까 저점이겠지. 이만큼 또 하락했으니까 저점이겠지. 전저점에 있으니까는 저점이겠지. 또 저점이겠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갖고 지금까지 이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은 이 대응의 영역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지수를 분석하고 또 종목을 선정할 시 예측하는 구간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구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측할 수 있는 구간과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구간에서 계속 저점을 잡으려고 예측을 해서 계속 매수를 하면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왜 주가지수와 종목,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한 구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응이 필요 없고 예측할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분명히 본인 스스로 알고 주가지수와 종목에 대응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한 구간, 예측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급적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지수와 종목, 우량 매매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계속적인 매도 우위가 나오는 것. 지수와 종목은 어떠한 호재 악재가 있더라도 결국 큰 자금력을 갖춘 자들의 힘의 논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였습니다. 주가지수가 또는 종목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큰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호재를 무시하고 매도를 한다.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종목상에서 또는 주가지수에서 악재가 있더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실적이 안 좋은 걸 갖다가 이제는 좋아질 날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종목은 상승을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들이 가진 큰 자금력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측 매매가 아닌 대응 매매를 꼭 해야 되는 이 구간은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큰 폭으로 계속 매도하는 이런 구간, 절대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구간이 항상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계속 이런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저점을 잡겠다고 먼저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번 수익 단 며칠 만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수급적 접근을 했었고, 두 번째는 추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세 붕괴,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이 이 추세 붕괴로 주가와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돌아간 경우, 이럴 경우 5일선, 11선, 21선, 그렇죠? 지금 코스피 차트도 21선이 돌아가는 중입니다. 우하향으로. 이럴 때는 예측 매매를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이 추세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측은 차트상 추세를 만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책에서는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추세가 만들어진 주가지수나 또는 종목에서는 이 예측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박스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이런 박스권. 그렇죠. 바닥에 2번 이상의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3번께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점, 이 박스권,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저점, 그리고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 지지를 할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승 모습을 보고 매수. 반대로 첫 번째에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했다. 두 번째도 못 뚫었다. 세 번째 왔을 때 매도할 수가 있겠죠. 왜? 못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경우 못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측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뚫었을 때
주가가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박스권을 뚫었을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 이런 예측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세, 상승 추세, 주가는 항상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또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상승 추세, 이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세대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추세대, 두 번째, 이런 세 번째에서도 이 추세선이 그어졌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데서 예측 매매가 가능하겠죠. 반대로 하락 추세, 뭐 주가가 하락하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뭐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경우, 이런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가 지수 또한, 그렇죠, 이런 하락 추세를 그린다면은 예측 매매가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락 추세선에서 오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진 그런 종목들 또는 그런 주가지수,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시장을 하락시킨 악재가 해결 분위기가 없을 경우, 지금과 같은 이런 악재 속, 이런 전염병 악재가 지금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과연 예측 매매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 또 코스닥도 계속해서 이런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락을 만든 주요 악재의 소식이 해결될 기미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예측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없겠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음으론 대응, 예측이 아닌 예측 매매를 할 수 없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를 해야 된다면 대응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대응이란 욕심을 줄이고, 그렇죠, 추세의 흐름, 당일날 지수와 당일날 매매 동향,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확인 후 매수하거나, 매수를 하였는데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지하였을 시는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매도 후 시장을 관망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손실 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0%로 출발해서 장 초반 0.96%까지 상승했습니다. 거의 1%대까지 상승해갖고 여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오늘 상승 흐름 나온 종목들 장 초반에 많았죠. 여기서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다시 오늘 재차 큰 폭의 하락, 마이너스 3%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럴 때 장 초반에 들어가셨던 분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장 초반이 상승했지만은 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2358호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는데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주가지수도 고점을 찍고 장 초반, 그리고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 대응이죠.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빨리 손실 보기 전에 또는 자기 매수가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최대한 짧게. 이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닌 대응 매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대응과 예측, 이런 개념을 통해서 주가 지수를 분석하고 종목 선정을 할 텐데요. 대응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구간을 구분하는 안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장, 이런 장에서 예측 매매로 저점을 잡으려고 계속 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간은 예측 매매가 아닌 대응으로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 늘 손실이 나고 좀 쉬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자금으로만 대응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예측 매매를 계속 하려고 저점을 잡으려고 계속 매수를 늘려나가면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1년, 2년, 10년, 20년씩 하신다면은 이러한 구간들을 서로 차이를 두고 대응과 예측이 가능한 그런 모습, 예측은 이런 추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 구간,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매도량이 나오고 지수 모든 단장기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을 때는 예측 매매가 아닌 대응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